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알쌤이에요. 오늘은 2020년 대학 수학능력평가 수능국어 지문 세 번째 UC 3대록이라는 고전 산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두 개의 영상 보신 것처럼 이 지문을 그냥 읽는 것과 동시에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랑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지문과 어떻게 연결해서 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그대로 좀 연습해 볼 수 있도록 개별 숙제를 하거나 개인 공부를 할 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좀 좋겠다 이런 방식들을 여러분만의 물론 방식이겠죠. 그런 방식들을 좀 찾아나가는데 좀 제가 푸는 방식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 안에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강의를 보면서 계속 고민해보고 내 식으로 적용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좀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자전거 도둑이란 영상 제가 먼저 찍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산문을 읽을 때는 단락을 좀 끊어서 읽으세요. 단락을 끊고 그 안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 풀 수 있는 선택지들을 다 점검하고 넘어가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동일한 방식으로 고전 산문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시작해 보실까요? 자, 작품 제목이 유시 3대록이었습니다. UC 3대록이었고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수능 특강 EBS 작년 교재였죠. 작년 수능 특강 교재에 실전 모의고사에 수록이 되었던 연계 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계라고 느끼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게 보통 고전 산문들은 이렇게 수능에 연계해서 출제가 될 때 장편을 선택하는 경향이 좀 많아요. 출제자들이. 장편에서 우리가 EBS 교재에는 굉장히 일부분만 나오잖아요. 그것과 다른 본문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굉장히 뭐 내가 익숙한 친숙한 지문이야 이렇게 작년 고3들이 느끼면서 뭐 문제를 풀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매년 그거는 좀 동일한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유씨 3대의 기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3대는 뭐죠?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손자 이게 3대잖아요. 이 3대 유씨 가문의 요 세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품 제목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정말 놓치지 말고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작품을 읽어내는 갈등이라든지 중심 인물이라든지 이런 포인트들을 다 잡으셔야 돼요. 네,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들이에요. 아들 유세기가 이제 이대죠. 이대. 아들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이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 여러분 우리 혼사장애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기도 하는데 혼사장애라는 건 가정소설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정소설류들을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고전 문학 가운데. 가정소설의 주된 갈등 유형이에요. 주된 갈등 유형이 되고요. 이제 혼사장애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처첩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된 갈등으로 그려지게 되거든요. 가정소설에서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들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요게 굉장히 큰 갈등이 되겠구나. 요게 갈등의 원인이 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긴 선생은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를 잡아야 된다. 그 얘기죠. 아들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긴 선생은 그랬으니까 이 선생이 누군 겁니까? 네, 이게 아버지인 거죠. 아버지. 세계의 아버지인 거죠. 이 관계를 앞부분 줄거리에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일대가 될 거고요. 그 아버지 선생은 유세기를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내쫓았어요.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면서 아들 유세기가 자기 허락 없이 가부장의 허락이 없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옛날에 혼인은 어땠어요 여러분? 가혼이었어요. 가문끼리의 혼인이었고요. 가부장과 가부장이 만나서 혼인을 결정했어요. 자기 아이들의 혼인을 아버지들이 결정했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게 이제
원칙이고 사회의 제도였는데 그걸 어겼다고 여겼단 말이야, 아버지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내쫓았다. 그런 얘기가 갈등의 원인, 갈등의 결과, 인물의 관계 이런 게 다 드러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부분까지 좀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기가 있으면 보기로 넘어가서 그 보기에서 이 소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정말 좋거든요. 자, 쌤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보기가 어디 있었냐면 여러분 36번에 보기가 있었어요. 보기를 먼저 읽고 앞부분 줄거리 읽으셔도 되고요. 앞부분 줄거리에서 중심 인물, 핵심 사건 잡은 다음에 보기를 읽어보셔도 여러분 이게 상호 교섭을 하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의 독해력을 굉장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읽으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기 봅시다. 일단 문제 자체는 보기를 참고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고요. 유씨 3대록은 유씨 3대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연결한 아까 봤죠.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대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연결한 국문으로 된 장편 가문 소설이다. 각 이야기라는 거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1대 할아버지, 2대 아버지, 3대 손자. 요 각 이야기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1대는 1대끼리 1대도 이제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으면 이 형제 각각의 이야기들 또 2대는요 형제가 5명이었고 그리고 세 딸들이 있었거든요. 3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들이 또 다 각각 이런 식으로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서 독립되어 있지만 혼사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각각의 갈등이 동일한 가문 어느 가문? 유씨 가문 내에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다. 이야기들은 다 각각이에요. 5 형제가 있다면 뭐 3개가 있고 지금 여러분 본문에 보이는 이따가 확인할 테지만 3개가 있고 유세형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들은 다 각각의 완결성을 갖추고 진행이 되지만 이것이 유씨 가문 안에서 전개된다는 점에서는 또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이런 갈등은 여러분 갈등의 원인 잡힙니다. 가법이나 인물의 성격에서 유발된다. 자, 여러분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잖아요.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 뭔지를 잡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기가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등의 원인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 고마워 이러면서 잡을 수 있어야 돼. 가법이나 인물의 성격 때문에 갈등이 시작된다 그 얘기예요. 가법이라는 거 뭐예요? 가문의 법도.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양방 가문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아주 엄격한 법이 있는데 그 가문의 법도 때문에 혼사장애가 일어나기도 하고 인물의 성격 때문에 혼사장애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또 처첩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문의 구성원들은 혼사를 둘러싼 갈등이 가문의 안정과 번영을 해친다는 거죠. 이렇게 혼사를 둘러싼 갈등이 있는데 뭐 이렇게 처첩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가문에 이렇게 번영하는데 굉장히 해가 돼 라고 느끼기 때문에 가문 차원에서 개인 차원이 아니고 전체 형제들이 뭐 힘을 합친다든지 뭐 또는 할아버지 대 형제들이 또 힘을 합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문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기를 통해서 이게 어떤 이야기겠구나. 유씨 가문 안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 다양한 형제들이 있었는데 1대, 2대, 3대 그들 각각의 이야기가 한 유씨라는 가문 안에서 전개가 되고 주된 갈등이 뭐다? 혼사 갈등이고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갈등의 원인이 가법에 부딪히거나 또는 인물의 성격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걸 가문 차원에서 해결해 가려는 이야기가 유씨 3대록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놓고 넘어가실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리고 그게 첫 번째로 나온 게 뭐예요? 유색의 이야기인 거죠. 앞부분 줄거리를 보니까 유색이가 어떻게 했어요? 부모 허락 없이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겨.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 아들을 내쫓았다. 집에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됐죠? 앞으로 다시 가보십시다. 백공이 왈. 자, 여러분 앞부분 줄거리랑 연결하세요. 백공은 누구야? 유색이가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긴 그런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장인 정도 되는 인물인 거야. 장인 될 사람 정도의
인 거죠. 백공이 왈, 여러분 왈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하고 가세요. 고전문학의 문체상의 특징. 선생님 좀 지울까요? 앞에 했던 거 여러분 다 정리하셨죠? 네, 백공이 왈. 자, 고전소설 문체상의 특징 나왔습니다. 문체상 특징,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래요? 문어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문은요, 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어체라는 건 무슨 뜻이다? 글에서만 사용되는 말투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옛날 사람들 얘기할 때 그냥 일상생활에서 말할 때 야 어제 백공이 왈, 어제 순이가 왈,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말하진 않았단 얘기예요. 야 어제 순이가 그러던데, 이렇게 우리처럼 말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구어체예요. 구어체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입구자죠. 말투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소설 같은 걸 창작할 때 글에서는 그렇게 어제 뭐 백공이 그랬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백공이 왈,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왈이라는 말들, 이런 것들이 글에서만 사용된 말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랬다? 문어체라고 했다라는 고전소설 문체상의 특징 하나 여러분 잡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백공이 왈. 혼인은 좋은 일이야. 자, 백공 누군지 얘기했어요? 장인이 될 사람이죠. 누가? 누구 생각에?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혼인은 좋은 일이라 서로 헤아려 잘 생각할 것이니 어찌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가. 자, 이같이 여러분 자 빨강색으로 적으세요. 지시어는 앞에서 반드시 맥락 연결해라. 여러분 고전에서는요, 누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지시어들이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를 정확하게 앞이랑 계속 연결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뒤로 가면 갈수록 수렁에 빠져.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백공이 누군지, 그리고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이 뭔지를 여러분 앞이랑 연결해서 읽고 가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같이 좋지 않은 일 어떤 거예요? 여러분 여기죠. 유색이가 집에서 쫓겨난 거, 자기 가문이랑 홍사를 결정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거, 그게 좋지 않은 일인 거죠. 내가 한림의 재물을 아껴 이같이 기별해 사위를 삼고자 했다. 여러분 그러면 백공이 사위를 삼고자 한 사람이 누구라고? 한림이라고요. 그런데 앞부분 줄거리를 보면 누구를 사위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유색이를 사위로 삼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림이 누구구나, 유색이구나, 벼슬명이에요. 명칭. 그래서 이렇게 옛날 고전 소설에서는 인물의 이름도 나오고 자도 나오고 호도 나오고 그 사람의 벼슬 명칭도 나오고 심지어는 그 벼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두세 개가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이랑 항상 누가 누군지 이렇게 연결하면서 읽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백공이 내가 한림의 유색이의 재주와 용모를 너무 아꼈어. 너무너무 자기 사이에 삼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사귀 삼으려고 했는데 선생 형제, 여러분 선생 형제, 선생이 누구였어요? 유색이의 아버지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형제야, 형제. 응? 형제가 있어가지고 이 형제가 도와 군자야. 아주 예의와 법도를 아주 중시 여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얘가 아닌 것을 문책하시는도다. 얘가 아닌 거 뭐였어요? 부모의 허락이 없이 혼인을 결정한 거. 이거를 굉장히 책망하시는구나. 그래서 집에서 자기 아들을 내쫓으셨구나. 내가 마땅히 곡조를 말하리라. 이유를 가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자, 여기 단락까지 선생님 좀 끊었어요. 단락까지 끊어서 문제를 쭉 검토했더니 33번 문제, 이같이 좋지 않은 일,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걸린 거죠. 자, 1번 선택지는 지금 이 본문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2번 선택지 본 거예요. 백공이 한림을 공경에 처하게 한 일이다. 자, 한림이 공경에 처했잖아. 유색이가 집에서 내쫓겼으니까 이거 맞는 것 같아. 백공이 한 일인지는 좀 확인해야 되겠지만 괜찮나, 요 정도로 하고 가는 거예요. 3번 본문에 없었어요. 4번 넘어갑니다. 한림이 선생과 승상으로부터 꾸지람을 당한 일이다.
아, 선생이 유세기를, 자, 유세기고요. 선생은 이제 이 세기의 아버지잖아요. 세기의 아버지인데, 한림이 그 유세기가 선생과 승상으로부터 꾸지람을 당했대. 그러면 여기 보니까 백공의 대사에 뭐가 있었냐면, 선생 형제가 얘가 아닌 것을 문책, 요게 이제 꾸짖는 거잖아. 꾸지람. 꾸지람한 거니까 이 선생 형제가 아무래도 선생과 승상 아닐까?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꾸지람을 당한 거 맞지? 오케이, 이렇게 하고 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야. 이제 선생 형제 아마도 선생과 승상일 것 같아. 이렇게 선택지가 주는 정보 또한 놓치지 말고 잡고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5번 선택지 봤어요. 백공이 한림을 누구야? 유색이잖아.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려다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 3번이죠, 3번? 3번이랑 5번 선택지를 연결하려면 아무래도 유세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 몰래 혼인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백공이 뭔가 일을 꾸민 것 같아. 유세기를 자기 사회로 삼기 위해서. 그게 3번 선택지, 5번 선택지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3번이니 5번이니. 자, 잠시만요. 선생님 좀 지워볼게요. 2번이다, 2번. 2번 선택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백공이 뭔가 음모를 꾸며가지고 사이 삼으려다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거를 또 선택지로부터 정보를 얻고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오케이. 그래서 33번에 2번, 4번, 5번이 다 오케이 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심 갈등을 잡게 된 거죠. 자, 선생 형제가, 선생과 승상이 자기 아들인 유세기를 집에서 내쫓았다. 이유는 뭐다? 자기네들 허락이 없이 혼인을 결정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다? 백공이 뭔가 음모를 꾸민 것만 같다. 이 유세기를 사이 삼고 싶어가지고 요 정도로 내용이 막 정리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내용 정리가 어떻게 일어났다? 앞부분 줄거리 읽고 보기 읽고 한 단락 정도 읽으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푸는 과정에서 선택지를 종합적으로 연결했을 때 이런 정보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요.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독해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 보시죠. 이게 자 내가 이유를 좀 말해야 되겠어. 어떻게 유세기가 쫓겨났잖아. 가서 말해야지 라는 생각을 한 거지 백공이. 그래서 백공이 어떻게 했어요? 유씨 집안에 가요. 선생 형제를 보고 자 선생 형제 아까 선생과 선택지에 있었죠. 승상 정도가 아닐까? 뭐 승상 정도가 아닐까? 요 정도로 선생 형제를 보고 인사를 하고 나서 막 웃으면서 가로대 여러분. 요것도 문어체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표현이에요. 제가 두 선생 형제를 말하는 거죠. 그죠? 선생 형제를 보고 더불어 어릴 적 친구야. 어릴 적 친구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이유 아드님 누구겠어요? 백공과 관련되어 있는 유씨 집안의 아들 누구밖에 없어요. 세기밖에 없죠. 세기의 특출함을 아껴 제 딸의 배필로 삼고자 하여 자기가 그랬다는 거야. 자기가 사위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제 세기를 보고 여차여차 하니까 아드님이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갔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안에 무슨 말이 숨겨져 있는 거야. 이제 백공이 은근히 자기 딸을 들이민 거지. 유세기를 집으로 초청해서 술을 마시게 했거든요. 술을 마시게 하면서 은근히 자기 딸이 쓴 글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야, 이 글 너무 멋있지 않니? 이 글을 쓴 사람이 우리 딸이야.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유세기가 딱 그걸 보자마자 이거 지금 백공이 자기 딸이랑 나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갔대. 그러면 유세기는 어떻게 한 거야? 유세기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떤 말을 한 거예요? 거절을 말한 거죠. 거절의 말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예요? 제가 백공이잖아요. 백공이 더 흠모하게 됐어. 와 저렇게 단호해. 와 저렇게 내 딸을 거절하고 돌아가다니 진짜 멋있어.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염치를 잊고 부끄러움을 잊고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로 일을 꾸며 구원하면서 정약이라는 글자들을 더했다. 혼인 프로포즈를 하면서 야 이거 당신이 약속한 겁니다. 유세기가 약속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정약이라는 글자 둘을 더했으니 이는 진실로 저의 희롱함 이에다 제가 좀 놀리느라고 그랬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이었고 놀리느라고 했던 일이다. 두형께서 그런데 그냥 놀리느라고 한 것을 과도히 고지 듣고 아유 두 형이 말이야 선생 형제죠. 선생 형제 그 아버지 형제들이
너무 고지식해. 그래서 내가 그냥 놀리느라고 좀 쓴 글을 이거 진짜로 알아들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드님을 어미 꾸짖으셨다. 뭐 어떻게 했다? 내쫓았다. 라니 혼사의 도리어 해방이 되었으므로 어찌 우습지 않겠습니까? 원하건대 두영은 아드님을 용서하여 아드님이 저를 원망하게 하지 마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드님한테는 제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냥 다 꾸민 일이고 제가 너무너무 유세기가 탐나서 사회로 탐나서 그렇게 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세기가 이 일로 저를 원망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끊고 33번 문제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이 앞달나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유념하면서 선택지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왔는데 백공의 거짓말 때문에 일어났다. 여기 나왔죠. 그러면 이것도 오케이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과 승생 자 드디어 나왔다. 선생 형제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했었죠. 네, 선생과 승상이 들은 거야. 바야흐로 이제 아들의 죄가 없는지를 알고 아들 누구? 세기. 아들의 죄라고 생각했던 거 뭐예요? 혼인을 자기네들 허락 없이 그냥 맘대로 결정했다. 이렇게 의심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그래서 너무 기뻐했어. 물결 표시하고 살해하면서 왈문어체. 저의 자식이 분에 넘치게 공의 극진한 대우를 받으니 당신이 이렇게 우리 아들 세기를 사위로 삼고자 해서 막 이런 거짓말도 하고 음모도 꾸미고 그럴 정도였으니 그 후회를 받들만 하되 그 후한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세계를 당신 사이로 주고 싶지만 이는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가법이 가문의 법도가 아니기에 감히 제치를 허락하지 못하였소이다. 제치라는 거는요. 거듭 아내를 얻는 것이에요. 옛날에 일부 다처제였으니까 아내를 2명도 얻고 또는 첩도 얻고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씨 가문은 어떤 법이 있냐면 이렇게 일부 다처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던 거야. 한 명의 아들은 한 명의 며느리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한 명의 부인만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가문의 법도를 지켜와야 되기 때문에 제치를 허락하지 못했다. 그 말은 유세기가 이미 누가 있단 얘기예요. 아내가 이미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백공이 자기 딸을 다시 유세기 아내로 이제 주고자 하니까 그건 허락할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가법 때문에. 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보기 안에 뭐가 있었어요? 갈등의 원인에 뭐가 있었다? 가법이 갈등의 원인으로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유세기의 혼인에 갈등이 일어났던 이유는 가법 때문이었구나 라는 거 우리가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의 자식이 방자함이 있나 통탄하였더니 그간 곡절이 이렇듯 있었소이다. 우리 아들은 그러니까 얘가 막 경솔하고 경박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은 거를 저희들이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딸을 우리 며느리로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왜? 가법 때문에 라고 설명한 거죠. 됐죠? 여기까지만 좀 봅시다, 여러분. 33번. 이같이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거. 선생과 승상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심화됐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선생과 승상은 끝없이 한편이에요. 한편으로 유세기를 벌줬고 한편으로 백공의 그 곡절, 이유를 설명을 듣고 기뻐했고. 그렇죠? 그래서 한편이기 때문에 의견 대립이 심화된 일이 없다. 이거 답이네. 이렇게 체크하고 가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백공이 화답을 하고 돌아가서 혼잣말을 다시는 말하지 못했고 딸을 다른 데로 시집 보냈죠. 그죠? 그리고 선생이 아들 유세기를 불러서 행실을 더욱 열심히 닦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한림이 명령을 받들었고 그리고 이후에 더욱 얘를 삼가고 배우기를 힘쓰고 어쩌고 저쩌고 소소죠. 아마 유세기와 결혼했던 아내인 거죠. 그죠? 백수혜로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와 너무너무 품격 있는 아주 고상한 가문의 법통을 지키면서 잘 살았다 부부가 이런 얘기로 여기까지 해가지고 유세기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36번 보기에 복이 있었고요. 그리고 5번 선택지가 바로 이 본문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쭉 훑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랑 연결될 수 있는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를 쭉 훑으면서 점검하는 거죠. 5번 선택지가 잡힌 거야. 유세기가 평생 첩을 두지 않고 소소조와 해로했다. 유세기를 둘러싼 혼사 갈등이 이거 다 해결됐어. 백공의 이야기로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야기 하나가 마무리됐다. 완결성을 가진 이야기 하나가 완결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영이라는 인물이 이제 둘째 아들로 등장해요.
뭐 자가 문이고 형제 중 가장 빼어났고 아름답고 뭐 호탕하고 성품이 호기롭고 의협심이 강하고 어쩌고 저쩌고 부모가 매우 사랑해 며느리를 널리 구했다. 인물이 제자 가인형이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보다 보면 뭐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고 이렇게 속성이 나열이 되잖아요. 속성이 나열이 될 때는요. 자세히 읽을 필요 없어요.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냥 얘가 되게 잘났다 는 뜻이구나 이러고 그냥 쑥 훑어버리시면 됩니다. 자, 앞에 세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세기 이야기 끝났고 이제 둘째 아들 세영 이야기가 시작됐구나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화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각설, 차설, 이때. 자, 얘네들은 고전소설 장면, 전환, 표지예요. 장면이 전환될 때, 장면이 바뀔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말이 막 나오면 장면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장면이 바뀌었다는 건 그럼 무슨 뜻이냐? 시간이나 공간이 바뀌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시간이나 공간, 특히 공간이 바뀔 때 우리가 장면이 전환됐다라고 말하고요. 그때 고전소설에서는 그 표지로 그 사인으로 무엇을 준다? 각설, 차설, 화설, 이때라는 말을 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요거 잠깐만 제가 지우고 갈게요. 너무 지저분해 보이니까. 자, 보시죠. 장씨의 인물이 바뀌었죠. 장씨가 누굴까?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해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 화정에 돌아와자 공간 기억 표시되어 있으니까 기억 문제를 좀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기억이 어디 있을까? 네, 장씨를 중심으로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35번 문제가 확인이 되죠. 공간의 속성을 내가 유념하면서 읽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염두에 두고 읽으세요. 이 화정은 어떤 공간일까? 어떻게 평생 살아갈 계책을 헤아리다가 한스러워했어요. 슬펐어요. 그죠? 한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중이야. 뭐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는 걸까? 궁금해하면서 한번 봅시다. A 나왔습니다. A 그러면 여러분 문제로 가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뭔지 먼저 보시는 겁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와 B는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비유가 나온다든지 뭐 타인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든지 앞으로 일을 추정하고 지난 일을 토로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A와 B가 있을 거고 A와 B에 있는 내용은 뭐고 없는 내용은 뭐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선택지랑 본문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걸 금방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 보시죠. 내가 재상가의 귀한 몸을 이 장씨 재상집 딸이었구나. 유생과 백년가약을 맺었으니 근데 유생 누굴까? 여러분 유색이일까요? 아니죠. 아까 우리 문제를 통해 봤어요. 유색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다, 완결이 됐다라는 거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문제 풀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유생은 누구구나? 둘째 아들 유세영이구나. 생은요 여러분 참고로 선비생자예요. 유선비라는 뜻인데 이때는 누구다 앞이랑 연결하면서 읽으라고요. 유세영, 둘째 아들 유세영을 말한다. 백년가약을 맺었다. 혼인의 약속을 했네. 혼인을 맺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내가 좋았어 기분이. 그런데 천자가 나왔는 거. 천자는 뭐야? 중국의 황제잖아. 중국의 황제가 그 귀한 권위를 의지해서 부마를 뽑는데 어찌 구태여 나의 아름다운 남군을 빼앗아가. 아름다운 남군 누구? 세영밖에 없죠. 유세영을 빼앗아가 위세로서 나로 하여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혼인은 누가 누구랑 먼저 했어요? 누가 누구랑? 유세영이랑 장씨가 혼인을 먼저 했어요. 혼인이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혼인 약속을 한 거지. 혼인 약속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누가 나섰어 갑자기? 천자가 나서가지고 자기 누이 동생이 있었어. 누이 동생인 공주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이 공주랑 유세영을 야 둘이 혼인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효가. 왜? 공주는 이 천자의 동생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유세영이 부마가 되는 순간 얘는 지금 안 되는 거야, 혼인이. 이렇게 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했다. 요거는 이제 스토리가 과거의 스토리가 있는데 이 유세영이 처음에 요 일이 있기 전에 자기가 부마로 선택되기 전에 어떻게 됐냐면 장씨랑 혼인 약속이 가문끼리 된 거예요. 근데 이 유세영이 조금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좀 호탕하고 의협심도 강하고 뭐 맑고 뭐 이런 얘기가 앞에 있긴 했었지만 얼굴도 너무너무 잘생겼고 근데 얘가 좀 애가 가벼워. 가볍고 좀 경박하고 좀 그런 남자예요. 그래서 얘가 사실은 이 첫날 밤이 있기 전까지는 신부 얼굴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혼인 약속이 오고 가고 가문 사이에 그렇게 되고 있을 때 자기 신부감이 될 자기 아내가 될 여인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몰래 그 집에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이제 장인이 되실 분이랑 뭐 이렇게 나란 일을 의논한다 이러면서 딸이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넌지시 하죠. 그래가지고 이 장인들 분이 막 호기롭게 웃으면서 자기 딸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둘이 먼저 유세영이랑 그 장소조가 먼저 이렇게 얼굴을 서로 봐요. 결혼하기 전에. 둘이 너무너무 예쁘고 막 멋지고 막 이런 거지. 그래서 둘이 이렇게 한눈에 뿅 간 거야. 그래가지고 막 혼인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천자가 이제 사실은 태우예요. 태우가. 천자와 이제 이 공주의 어머니죠. 이 태우가 유세영이 마음에 든 거지. 그래가지고 부마로 간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공주랑 혼인을 시켜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무효가 돼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었어? 둘이 먼저 눈이 좀 맞았었잖아. 그래갖고 유세영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지. 막 이 권위에 자기가 복종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었던 혼인 상대자를 놓치고 공주랑 혼인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주를 박대하고 막 시름시름 앓면서 상상병에 걸려가지고 막 죽어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공주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자기 이제 그 시부모님한테 물어봐요. 그래갖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 공주가 자기 어머니인 태우를 찾아가가지고 사실은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 저보다 먼저 장소저가 이 유세영이랑 혼인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좀 혼인을 이루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정말 그때 당시로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지. 어떻게 공주와 부마 사이에 다른 부인이 또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공주가 막 너무 부탁을 해. 이 여자 되게 착한 여자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 부탁을 태우가 승낙을 해줘가지고 장소조가 이 집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공주가 제1부인이 되는 거고 장소조는 제2부인이 되는 위치가 그런 거죠. 위계가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이 장씨가 나는 공주의 아래로 있는 게 너무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한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해가지고 이 와중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플러스 같아요? 마이너스 같아요? 선생님이 설명해 줬잖아요. 줄거리를.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얘는 좀 마이너스구나 이런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혼인할 수 있었던 것도 누구 덕분이었어요? 이 공주 덕분이었단 말이에요. 공주가 이렇게 애걸복걸 막 자기 어머니에게 막 허락을 구해가지고 간신히 유세영이랑 혼인을 하게 됐는데 그거를 근데 난 아래에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 나빠 이러고 있는 거죠. 도리어 저 사람의 덕을 찬송하고 은혜를 입어 한없는 영광은 남에게 돌려보내고 남은 누구가 되는 거야? 공주가 되는 거지. 공주에게 덕이 돌아가고 영광이 돌아가고 구차한 자치는 내 일신에 모이게. 사람들이 나는 굉장히 보잘것없고 구차하게 본다. 왜? 공주가 이렇게 해가지고 허락해줘가지고 이제 아내로 들어오게 됐으니까. 우주 사이는 우러러 바라보기나 하려니와 나와 공주의 현격함은 그 차이는 하늘과 땅 같도다. 이러면서 나랑 공주의 그 위계의 그 차이, 그 위치의 차이가 너무나 현격해. 너무너무 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의 재주와 용모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이었고 저 사람 누구? 공주. 내가 더 예쁜데? 이러는 거지. 먼저 혼인 예물까지 받았는데 그죠? 먼저 혼인했었다고 그랬죠? 이처럼 남의 천대를 감심할 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어찌 알았으리요. 자, 원망하는 거지 공주를. 공주가 덕을 베풀수록 나의 몸엔 빛이 나지 않으리니. 공주가 선하다 착하다 이런 소문이 나면 날수록 나는 더 보잘것없이 보일 거야. 그런데 지가 짐짓 능하라요. 쟤는 누구? 공주를 가리키겠죠? 능하라요. 교활하요.
공주가 교활하게 아버님, 어머님, 시누이를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낭군도 이를 조차 완전히 달라질지라. 낭군이 지금은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지만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슬프다. 나의 앞날이 어찌 될꼬?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도대체 이 집안에서 어떤 처지가 될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A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34번 문제.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 여러분 A부터 확인하시면 돼요. 재산가의 귀한 몸으로 백년가약을 맺었다가 천자가 내 낭군을 뺏어갔다 이런 거 다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죠. 여기 있었죠. 반드시 선택지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이 본문 어디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A는 오케이. A와 B는 비유적 진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각했다. 자 하늘과 땅 같다. A 오케이. 3번 A는 B와 달리 했으니까 B 확인하셔야 돼요. 타인에 대한 원망을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알리오 의문형 표현 여기 있었죠. 오케이. 5번 A는 앞으로의 일을 추정하는 여러분 어디? 슬프다 나의 앞날은 어찌 될꼬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도 오케이. 이렇게 1번, 2번, 3번, 5번이 지금 A까지 읽었을 때 A 자체는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됐죠? 넘어가십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막 한스러웠어요. 그렇게 한이 마음에 쌓이니 어찌 좋은 뜻이 나리요. 어찌 뭐뭐하리요. 여러분 요거는 또 무슨 표지예요? 서술자 개입. 고전 문학에서 좀 이렇게 서술자 개입. 다시 말해 편집자적 논평. 누구의 주관적인 목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서술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거야. 어찌 좋은 뜻이 나겠는가. 다시 말하자면 누가 좋은 뜻을 품을 리가 없다? 장씨가 좋은 뜻을 품을 리가 없다. 잠시만요. 이 화면이 왜 이렇게 올라와 있을까? 자, 선생님 잠깐 이 화면을 밑으로 끌어내리겠습니다. 네, 같이 보시죠. 장씨 마음에 좋은 뜻이 생길 리가 없어. 왜? 한이 쌓였으니까. 얘가 앞으로 나쁜 일을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서술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정이 눈물을 머금고 있었는데 세영이가 들어왔어. 장씨의 참담한 안색을 보고 물었어. 왈문어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슬퍼? 나를 쫓임을 원망하는가? 너 내 아내가 된 것이 싫으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장씨가 탄식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낭군 누구라고? 세영이라고. 낭구를 주는 것을 원망했다면 어찌 깊은 규방에서 홀로 늙는 것을 제가 마음에 다짐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공주가 이렇게 혼인해달라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장소조가 들어오기 전에 장소조가 이미 자기는 이 유세영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다른 집으로 혼인하러 가지 않고 나는 그냥 규중에서 홀로 늙어 죽겠어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당신만 따르겠다라고 작정한 거 당신 알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기댁에 들어왔는데 친한 사람이 없고 아버님 어머님과 낭군만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요. 또 여기 사실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위에 계셔 공주가. 그래서 그 위험 있는 모습과 그 덕과 은혜가 저로 하여금 변변찮은 재주 가진 하졸이 머릿수나 채와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게 여러분 직유 비유 나왔죠? 나와 있고요. 너무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처럼 그렇게 공주가 위에 계십니다. 제가 감히 한거할 뜻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제가 정말 신세가 구차해졌습니다. 진양궁에 나가면 진양궁 공주의 처소입니다. 공주가 진양공주예요. 진양궁에 나가면 궁비와 시녀들이 다 저를 비웃어요. 자유롭게 일을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제 입에서 어떤 말을 하면은 시녀들이 다 제 입을 가려요. 제가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주의 은덕에 의지해 겨우 신뢰를 면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모함하는 말이에요. 모함하는 말. 누구를 참소하는 거예요? 공주를 여러분 모함하는 말 참언이라고 그러죠? 참소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함을 해가지고 자기를 막 연민하게 불쌍하게 여기게끔 장씨가 일부러 나 불쌍해요. 낭군님 제가 너무너무 불쌍하지 않으세요? 막 이러고 있는 중인 거죠. 됐죠? 여기까지 B가 끝났습니다. 3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남았는데 B는 A와 달리 대화 상대 누구예요? 유세영이죠.
아까 A는 혼잣말이었고요. B는 유세영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대화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여기까지는 맞아요, 틀려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드러냈습니까? 여러분, 우월했다 그랬어요? 아니죠. 여기랑 충돌. 공주가 위에 계셔. 자신의 보잘것없는 지위를 드러냅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상대방 유세영의 연민을 사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났죠. 나머지 선택지 B 점검할 필요 없이 34번은 4번이 답이구나. 우월하지 않고 자신은 공주의 밑에 있어서 너무 슬프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34번 문제 풀렸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보시죠. 마지막 단락입니다. 부마는 그럼 여러분 누구야? 공주의 남편이잖아. 공주의 남편, 다시 말해 사위, 이제 그 왕가의 사위가 되는 거죠. 이 공주의 남편 누구였어요? 세영이었죠. 장씨의 외로움을 좀 그렇잖아도 불쌍하게 여기고, 공주는 이 위계가 훨씬 높으니까 그 위계가 장씨를 억누르는 것을 그렇잖아도 좋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장씨의 외원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쾌했어요. 그리고 장씨를 위한 애정이 샘솟았어. 누구에 대해서 불쾌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주에 대해서는 되게 불쾌하고 장소조를 향한 애정은 막 샘솟고, 그래서 막 위로하고, 이날부터 발자취가 이화정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혼에 정이 어쩌고 저쩌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막 둘이서 좋아 죽는 거지. 그러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기에 이화정이죠. 됐죠? 그럼 여러분 35번 문제 바로 풀리죠. 기억과 니은. 기억은 어땠어? 장씨가 혼자 막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막 한을 쌓고 있는 그런 이화정이었고, 니은의 이화정은 어때요? 유세영이 장씨의 얘기를 듣고 연민하는 마음에 애정이 겹쳐져가지고 둘이 막 신혼의 정을 나누고 있는 것이었으니까 여러분 3번 선택지가 맞다. 이렇게 금방 체크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던 거죠. 공간의 속성을 중심으로 독해하겠다라는 마음만 먹으셨다면 금방 답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36번 풀어보시겠습니다. 보기 우리 아까 읽어봤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여러분 3번 선택지를 좀 보세요. 유세기가 혼사와 관련된 곤욕을 치른 거 아까 뭐였었죠? 백공의 거짓말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거였죠. 유세영이 공주를 멀리한 거 여러분 두 번째 중략 뒤에 두 번째 장면에 나타났었죠. 요거 다 가법과 인물의 성격 간의 대립이 갈등의 원인임을 알 수 있군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유세기가 혼사와 관련된 곤욕을 치렀던 원인은 뭐였어? 백공의 거짓말이었고요. 백공의 거짓말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선생 형제가 뭐라고 얘기해? 백공이 자기가 거짓말했어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법 때문에. 우리 가문의 법도는 뭐야? 일부 일처제야. 그러니까 두 아내를 둘 수 없어. 이런 가법 때문에 혼인을 승낙해 줄 수 없어 라고 거절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법 때문이었다라는 걸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세영이 공주를 멀리한 것은 인물의 성격 간의 대립이 갈등의 원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격 간이라는 건 여러분 인물과 인물 사이 간자잖아. 그러니까 성격 간의 대립하면은요. 두 인물 이상이 충돌해야 돼. 적어도 두 인물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뒷부분을 보면 유세영이 공주를 멀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게 성격 간의 대립이야? 장씨랑 유세영이 싸웠어요? 또는 장씨랑 공주가 싸웠어요? 둘의 성격이 충돌했어요? 그렇지 않죠. 여기 유세영이 공주를 멀리했던 원인은 뭐였냐면 장씨의 참소였죠. 모함하는 말이었어요. 장씨의 참소였기 때문에 장씨의 성격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장씨의 간악한 성격이죠. 굉장히 악랄하고 다른 사람을 아주 거짓말로 모함하는 그 성격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성격 간의 대립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6번에 쭉 읽다가 성격 간은 아닌데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가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이랑 연결해서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사실은 보기에도 힌트가 나왔어요. 갈등이
가법이나 인물의 성격에서 유발된다 그랬잖아. 인물의 성격, 장씨의 성격에서 유발된 거지 성격 간의 대립은 아니다. 그 얘기를 이미 보기에서 해주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기만 잘 보셔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산문을 읽을 땐 어떻게 하자? 단락을 끊고 지울 수 있는 선택지, 맞는 선택지들을 체크하면서 가자. 그리고 여러분, 보기가 나올 때는 보기와 앞부분의 줄거리를 연결해서 핵심 갈등이 뭔지, 갈등의 원인이 뭔지를 잘 잡고 가자. 그리고 36번 문제 같은 경우 한 번만 더 정리하자면 단어를 섬세하게 보면 보기랑 충돌하는 게 잡힐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우리가 문제를 굉장히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시 3대로 이번 올해 2020년 수능에 출제되었던 고전 3문까지 점검이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텍스트 파일 이 씨알학당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하시고 공부하시고 주관식 테스트도 치러보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